안녕하세요. 박준영 박프로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좀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좀 증시 일정 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언급되는 종목이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온 다음 주 증시 일정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한번 좀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야겠죠. 이번 주에도 좀 든든한 증시 일정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제 관련 주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 번씩 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요청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영상 제작에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좀 굵직굵직했던 게요. 이 ADA, 미국 당뇨병 학회 개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 사실 말씀을 드렸었고, 뭐 금양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은 이제 인터배터리보다 사실 그 이후에 있는,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EU 관세적인 부분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 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펩트론을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일정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펩트론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죠.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일정만 알더라도요. 우리가 괜찮은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흐름 자체가 이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고 사실 수많은 의혹이 있더라도 사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좀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쨌든 초창기에 들어왔었던 이 과열 포인트까지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 문제의 차이지 결국은 수급세들은 일정에 맞춰서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렇게 좀 최근에 장이 좀 많이 어지럽잖아요. 뭐 반도체가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또 그러고 2차 전지가 반대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순환 도는 그 섹터들을 좀 빠르게 좀 캐칭을 하는 것이 좀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원전 갑자기 쭉 가다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힘은 어디로 갔냐면요. 비슷한 테마군 안에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SMR도 포함이 되니까. 요런 흐름들이 어디로 갔냐. 요런 데로 오는 거예요. 수소.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라는 테마군 안에서도요. 원전으로 갔다가 수소로 갔다가 뭐 태양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흐름 캐칭들 빠르게 좀 하실 줄 아셔야겠고요. 이렇게 안에서 순환이 도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없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캐칭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일정은요. 바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자세한 날짜라기보다는 7월 첫째 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월 첫째 주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한 그 하락폭을 좀 메꿔 나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요 갭을 좀 메워주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분수령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 될 거고, 얼마 전에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 헤드라인에도 마이크론 깜짝 실적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쭉 보면요. 당연히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엔비디아 영상을 사실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결국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GPU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연산 장치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람의 뇌와 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제 GPU다라고 했을 때요. 결국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근데 몸이 그걸 못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할까? 뭐 손흥민으로 할까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이 7살, 10살짜리 지능의 수준의 몸뚱아리가 되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구동해 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예시로서 마이크론 깜짝 실적이 발표가 돼서 삼성전자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주가 너무 떨어졌던데요. 이 실적 좋은데 얘네들 앞으로 전망이 안 좋대요. 삼성전자도 좋게 나오는데 전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 전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D램 쪽에 전망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너무 작아요. 공장 증설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만에 뭐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좀 빠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HBM3E를 먼저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SK하이닉스의 이 라인 한쪽에서 짓는 것보다 못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양산이겠지만 대기업 그리고 뭐 하다못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건 양산이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으면 뭐하냐. 생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협업을 제안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SMC,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 감산까지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곤두박질 쳤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감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산을 통해서 뭐가 된다? 이 악재를 해소를 시키는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기나긴 여정에.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라인을 뚫어주느냐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라인을 뚫어주면 다시 한번 11만 전자를 간다. 10만 전자를 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번 실적으로 반도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본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실적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수주가 누구한테 들어가겠냐? YC. 지금 반도체 검사주 중에서 대장격인 YC 쪽에 수혜가 한번 들어올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PCB 관련주인 대덕전자죠. 대덕전자 쪽에 수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종목 제가 오늘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가이던스까지도 봐야겠지만 가이던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상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요것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그 관련주까지도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불어주지 않을까. 하반기에 어쨌든 금리 인하도 있고요. 다만 하회하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정리하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3분기 4분기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매수 기회를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YC 그리고 대덕전자, 삼성전자 요 세 개를 먼저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일정 관련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 2일이 유력하거든요. 7월 2일까지 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배경에는 독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일이 결국은 이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미국 자동차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페라리 이런 회사도 있지만 유럽의 이제 독일 전기차만 말씀을 드려보면 독일이 주도해서 사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나섰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중국이 이 기술을 엄청 훔쳐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반도체 쪽을 많이 훔쳐가는데 중국이 독일에도 많이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면 중국산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데 그 기술이 SK 하이닉스 거였다. 뭐 삼성전자 거였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싸게 파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래서 독일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중국산 전기차 관세 요 부분에 대해서 관세 인상에 대해서 두 발 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셌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 그렇게 많이 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협조 시 0.2%, 불응 시 0.5%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금양이라는 사실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유럽 쪽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관세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2차 전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결국 이제 수입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양극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헝가리 공장을 짓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될 수도 있겠고 유럽 쪽을 겨냥 타겟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수혜를 좀 받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4680 배터리 금양의 배터리 뭐 탑재를 하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금양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길게 가져가라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음 주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 해 좀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 라인을 뚫어준다면 그 다음 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위치상으로도 괜찮은 구간이 있고요. 어쨌든 뭐 금양 뭐 요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요쪽 2차 전지 중에서도 특히나 요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유럽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또 있는데 뭐 인지컨트롤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유럽에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근데 사실 인지컨트롤스는 초전도체가 살짝 묻어있기 때문에 좀 사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저렴하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부품주들 완성차 기업보다는 관련된 부품 소부장 업체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 쪽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먼저 상장을 했으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바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상장 당일보다는 왜냐면 보통은요 상장 당일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흐름들이 많다. 왜냐면 상장일 전까지 이렇게 기대감 매물들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올랐네. 그럼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라?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흐름이 괜찮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요. 추가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는 저는 이제 Y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 상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어땠죠? 상장 직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일단 요 라인을 1차적으로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1차적 손절 라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손절이라기보다 뭐 익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인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라인이 왔고 실제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매물대 표시를 해놨거든요. 가장 많은 매물대 위치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는 요 구간 있죠. 결국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물량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쵸? 요 구간 이후에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 라인 소화 이후에 그쵸? 그러면 요 아래 구간 이 지지선에서는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왜? 실제로 네이버 웹툰이 성공적인 상장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힘을 모으다가 네이버 웹툰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한 상장 프리미엄은 한 일주일 정도로 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상장 이후의 흐름, 이게 다음 주 정도는 Y랩을 지켜보기에도 단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도 괜찮은 하나의 재료 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장됐다고 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뿐 아니라 사실 이제 Y랩이 웹툰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웹툰 관련해서 뭐 아니다. 사실 웹툰은 뭐 AI가 묻기도 어렵고요. 반도체가 묻기도 어려워서 기술적 영역은 아니니까 요 웹툰 관련된 이 Y랩은 다음 주 정도 한번 단기적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밤에 있다가 나스닥 주가가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지키는 선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다 보면 슈팅을 주는 그 시점에서 한번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뭐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충분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잖아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 검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거 웹툰까지도 Y랩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주 일정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빠뜨린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주말간에 추가되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일정 한두 개씩만 메모해서 한두 개씩만 관심 종목에 넣어서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다가 내가 한번 실전을 옮겨보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말 발전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공부는 평생에도 모자랍니다. 많이들 공부하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더 양질의 컨텐츠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